집에서 만드는 천연팩과 피부 미인되는 비법. 알로에 올리브유 굴팩의 모든 것. 피부가 가지 않아도 촉촉하고 맑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가 신경 쓰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는 일시적이고 피부과 시술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천연 재료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알로에 올리브유 꿀을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알로에 올리브유 꿀팩 만들기. 이 팩은 3가지 천연 재료의 시너지 효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탄력을 높여줍니다. 먼저 신선한 알로에 젤 3큰술을 준비합니다. 알로에 잎을 깨끗이 씻은 후 겉껍질을 벗기고 투명한 젤 부분만 숟가락으로 긁어냅니다. 알로에 잎을 자를 때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자르고 노란색 액체가 나오면 물에 씻어내야 합니다. 이 노란 액체는 알로인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젤에는 비타민어, C, 여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 재생을 돕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알로에의 다당류 성분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항염 효과도 뛰어나 여드름이나 트러블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5큰술을 추가합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제된 올리브유는 영양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올리브유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올리브유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유, 라디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순수한 생꿀 1.5큰술을 넣습니다. 꿀은 천연 항균제이자 보습제입니다. 가능하면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생꿀을 사용하세요. 꿀의 효소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흡습성이 있어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와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3가지 재료를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넣고 잘 섞습니다. 재료가 고르게 섞일 때까지 나무 젓가락이나 작은 거품기로 저어줍니다. 팩의 질감은 부드러운 크림처럼 되어야 합니다. 너무 묽으면 얼굴에 바를 때 흘러내리고 너무 되직하면 고르게 펴 바르기 어렵습니다. 팩 사용 방법.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 클렌징 폼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냅니다. 메이크업을 한 경우 클렌징 오일이나 리무버로 먼저 지운 후 이중 세안합니다. 깨끗한 피부에 팩을 바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안 후 얼굴의 물기를 부드럽게 두드려 닦습니다. 완전히 말리지 말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으면 팩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준비한 팩을 손가락이나 깨끗한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펴 발라줍니다. 이는 림프 순환 방향과 일치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므로 살짝만 발라줍니다. 팩의 두께는 피부가 비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목과 데콜테 부위까지 팩을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목 부위는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 곳이므로 얼굴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팩을 바른 상태로 20-5분간 기다립니다. 이때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말을 많이 하면 표정 근육이 움직여 팩이 잘 흡수되지 않으므로 조용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팩을 씻어낼 때는 손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면 각질 제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팩을 완전히 씻어낸 후 차가운 물로 마무리 헹굼을 합니다. 찬물은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서 흡수시킵니다. 팩 후에는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하고 에센스나 세럼으로 영양을 공급한 후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용 빈도와 보관 방법. 이 팩은 일주일에 23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과영양 상태가 되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조할 때는 일주일에 3회까지 사용해도 괜찮지만 피부가 민감하다면 주 12회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팩은 만들 때마다 신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연 재료는 방부제가 없어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용할 양만큼만 만들어 바로 사용하세요.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다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2대 3일 이내에 사용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가 유지되고 차갑게 식은 팩은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납니다. 다만 보관 중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피부 타입별 맞춤 조절. 건조한 피부는 올리브유의 양을 2큰술로 늘리고 아보카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을 반 큰술 추가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피부 흡수율이 높아 건조한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지성 피부는 올리브유를 1큰술로 줄이고 알로에 양을 4큰술로 늘립니다. 알로에 수분 공급 효과는 유지하면서 유분 공급은 줄여 번들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 2대 3 방울을 추가하면 항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기본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되 T존 부위에는 얇게 바르고 볼이나 턱 부위에는 두껍게 발라줍니다. 부위별로 필요한 영양과 수분을 다르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기본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되 카모마일 차를 우려낸 물을 1큰술 섞습니다. 카모마일의 진정 효과가 민감한 피부를 안정시켜줍니다. 추가 효과를 위한 팁. 팩을 바르기 전에 스팀 타월로 얼굴을 덮어 모공을 열어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타월을 가볍게 짜서 얼굴에 2~3분간 올려두면 됩니다. 모공이 열리면 팩의 영양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팩을 바른 후 랩으로 얼굴을 덮으면 증발을 막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눈, 코, 입 부분만 구멍을 뚫어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얼굴 전체를 랩으로 덮어줍니다. 다만 답답함을 느끼면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팩을 하는 동안 가벼운 페이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손가락으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줍니다. 림프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팩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녹차나 루이보스 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처음 사용할 때는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보고 30분 정도 기다려 반응을 확인합니다. 가려움, 발진,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꿀이나 올리브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부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나 염증이 심한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팩의 성분이 상처를 자극하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심하게 골마 있거나 피부가 찢어진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세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피부가 촉촉해지고 건조함이 개선됩니다. 알로에와 꿀, 올리브유의 보습. 성분이 피부에 깊이 침투하여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칙칙함이 사라집니다. 꿀의 각질, 제거 효과와 비타민, 성분이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2대 3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개선됩니다. 올리브유의 비타민 E와 알로에,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가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의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드름과 트러블이 진정됩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알로에의 항염 효과가 여드름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트러블 발생을 예방합니다. 염증성 여드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모공이 조여지고 피부 결이 고워집니다. 전체적인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이 더 잘 먹고 오래 지속됩니다. 들깨가루 꿀 요구르트 팩과 그 효과. 들깨가루 꿀 요구르트 팩 만들기. 들깨가루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용 재료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팩은 특히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 각질이 많은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먼저 들깨가루 2큰술을 준비합니다. 시판 들깨가루를 사용해도 되지만 집에서 들깨를 살짝 볶아 곱게 갈면 더 신선하고 효과적입니다. 들깨를 볶을 때는 약불에서 살짝만 볶아 고소한 향이 나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기름이 산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들깨의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끄고 식혀야 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E도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들깨의 세사민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3큰술을 추가합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과 유산이 풍부하여 각질 제거와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릭 요구르트를 사용하면 농도가 진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더 효과적입니다. 요구르트의 유산은 천연 아하로 작용하여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녹여 피부를 매끄럽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유산균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피부 면역력을 높입니다. 요구르트의 단백질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순수 생꿀 1큰술을 넣습니다. 꿀은 보습과 항균 효과가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면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생꿀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소가 살아있어 좋습니다. 마누카 꿀이나 아카시아 꿀처럼 항균 효과가 뛰어난 꿀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덩어리가 없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들깨가루가 요구르트와 꿀에 완전히 섞여 크림 같은 질감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묽으면 들깨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고 너무 되직하면 요구르트를 추가하세요. 적당한 농도는 숟가락으로 떠올렸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들깨팩 사용 방법.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얼굴의 물기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들깨 팩은 약간 농도가 있어 흘러내릴 염려는 적지만 목욕 가운이나 오래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가루가 옷에 묻으면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팩을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들깨가루의 입자가 스크럽 역할을 하므로 바를 때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각질 제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음으로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질이 많이 쌓인 코 주변, 턱, 이마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고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코 주변은 피지 분비가 많고 각질이 쌓이기 쉬운 부위이므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블랙헤드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턱 라인을 따라 마사지하면 노폐물 배출과 얼굴 라인 정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팩을 바른 상태로 10대1 5분간 기다립니다. 들깨 팩은 건조되면서 피부를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과도하게 당겨 불편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손에 묻혀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팩을 씻어냅니다. 이때 들깨가루가 스크럽 역할을 하여 각질이 제거됩니다. 얼굴 전체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내세요. 코 주변과 턱, 이마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립니다.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방향을 지키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각 부위를 20대 30초 정도 마사지하면 들깨가루가 완전히 씻겨 나갈 때까지 충분히 헹궈줍니다. 들깨가루가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헤어라인과 귀 주변, 턱 라인도 빠짐없이 씻어내세요. 들깨가루는 작은 입자라 헤어라인이나 귀 뒤에 남기 쉬움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여 모공을 수축시켜줍니다. 찬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탄탄해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팩 후에는 토너와 보습제로 마무리합니다. 들가의 팩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피부가 약간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진정 효과가 있는 토너를 사용하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알로에 젤이나 카모마일 토너를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좋습니다. 사용 빈도와 보관. 들깨팩은 일주일에 1지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스크럽 효과가 있어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각질이 많이 쌓였거나 피부가 거칠 때는 주 2회, 평소에는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2주에 1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면서 빈도를 조절하세요. 팩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우면 사용 빈도를 줄이거나 들깨가루를 더 곱게 갈아서 사용하세요. 이 팩도 만들 때마다 신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깨의 오일 성분은 쉽게 산패될 수 있어 오래 보관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양만 만들어 바로 사용하세요. 들깨가루도 대용량으로 사지 말고 소량씩 구매하여 신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기름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냉장 보관하면 2.2개월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 조절. 건조한 피부는 꿀을 1.5큰술로 늘리고 아보카도 반개를 으깨에 넣으면 보습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산과 비타민 E가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아보카도는 잘 익은 것을 사용해야 부드럽게 으깨집니다. 씨를 제거하고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서 팩에 섞으세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반 큰술 추가해도 좋습니다. 오일이 보습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다만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묽어지고 흘러내릴 수 있으니 적당량만 넣으세요. 지성 피부는 요구르트 양을 4큰술로 늘리고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피지를 조절하고 모공을 수축시켜줍니다. 다만 레몬은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소량만 사용하세요. 레몬즙 대신 녹차, 가루를 반 작은술 넣어도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피지를 조절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티트리 오일 2-3방울을 추가하면 항균 효과가 높아져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티트리 오일은 강력한 항균 성분이므로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세요. 민감성 피부는 들깨가루를 더 곱게 갈아서 사용하고 카모마일 차를 우려낸 물을 조금 섞습니다. 입자가 굵으면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가루를 체에 한번 걸러서 굵은 입자를 제거하면 더욱 부드럽습니다. 카모마일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식혀서 1큰술 정도 섞으면 진정 효과가 높아집니다. 민감성 피부는 팩을 바를 때 마사지를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펴바르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씻어낼 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로 가볍게 헹궈내세요. 팩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들가의 팩의 특별한 효과. 들가의 팩은 각질 제거와 보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 스크럽 제품은 각질을 제거한 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들가의 팩은 오일 성분이 풍부하여 각질을 제거하면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여드름, 습진, 건성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들깨의 세사민과 세사몰린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을 개선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도 회복시켜줍니다. 2, 3개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은 각질을 화학적으로 녹여주고 들깨가루는 물리적으로 문질러 제거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결합되어 각질 제거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결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집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부에 유익균이 많을수록 피부가 건강하고 트러블이 적습니다. 요구르트 팩은 피부에 좋은 균을 공급하여 피부 면역력을 높입니다. 들가의 팩 활용 팁. 들가의 팩은 얼굴뿐 아니라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각질이 많은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각질이 두껍게 쌓여 거칠고 어두운 색을 띠는데 들가의 팩으로 각질을 제거하면 부드럽고 밝아집니다. 샤워나 목욕 후 피부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팩을 바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모공이 열리고 각질이 불어있어 제거가 쉽고 팩의 영양 성분도 잘 흡수됩니다. 들가의 팩 후 알로에 젤이나 시어버터를 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흡수율이 높아져 있으므로 이때 영양을 공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들가의 팩을 일주일에 한 번, 알로에 올리브유 꿀팩을 주 2회 번갈아 사용하면 각질 관리와 보습 관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들가의 팩으로 각질을 제거한 후 며칠간 알로에 팩으로 보습하는 루틴이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 들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들깨는 견과류,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들깨가루, 입자가 너무 크면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곱게 갈린 들깨가루를 사용하고 마사지할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드름이 있는 부위는 세게 문지르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추가한 경우 팩 후 바로 외출하지 마세요. 레몬은 광독성이 있어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몬을 넣은 팩은 저녁에 사용하고 다음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